이단 사이비 단체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고소, 고발 등을 이용해 언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지난달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현장 예배도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를 연결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뛰어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을 마련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회복을 위한 캠페인 다시 가정으로 더 웨이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가 최근 들어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수정이나 반론 보도가 이유인데 사실은 이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최근 기독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거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굿TV에서도 최근 한 이단 단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단들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기독 언론사들이 이단 관련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언중위에 출석하기 전 담당 기자는 기사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자 대부분 일상 업무를 하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육체적인 피로를 호소합니다. 자칫 민사나 형사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커 유사한 기사를 쓰기가 꺼려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론을 할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과거의 자료까지를 전부 찾아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나만이 겪고 있는 부담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이 있었죠. 기독 언론들에 따르면 이단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주로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 혹은 반론 보도입니다. 언중위에선 대부분 반론 보도를 제안합니다. 반론 보도는 언론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단 단체의 입장을 실어주는 방식이라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현대종교에 따르면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의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반론 보도를 실어준 언론을 마치 허위 왜곡 보도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낸 것으로 교도들에게 홍보하며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실제로 신천지는 한 언론사가 반론을 실어준 것을 두고 허위 과장 보도를 인정했다며 신천지가 운영하는 천지일보를 통해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론 보도를 마치 정정 보도를 한 것이냐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음해하기 위해 이런 기사를 작성했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을 하고 있다. 진행 중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하고 신도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단 전문가들은 언론사가 이단들이 요구하는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그것이 선례로 남아 이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보도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조희현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에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내 모임도 가능해지면서 교회 예배도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한인교회의 모습을 진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이 넘던 이스라엘. 거리 곳곳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달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교회에선 1년여 만에 모든 교인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렵지만 많은 부분에서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실내 모임으로 저희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찬양과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예전과 달리 예배도 제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안 하게 되니까 마스크는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한다거나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일상 속의 복귀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대면 활동이 가능해지자 다른 사역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양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김치와 한복 등을 알리는 문화사역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이스라엘을 떠났던 한인 성도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교인들은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코로나19에서 회복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또 한국에도 지금은 풀고 하고 언제 다시 이전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겠지만 또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한다고 하죠. 하지만 코로나19로 한창 뛰어놀아야 할 성장기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백석예술대학교가 아이들이 숲속에서 뛰어놀며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유아숲 체험원을 마련했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잡을 것 같다 그러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철수! 철수!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모처럼 숲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숲에서 발견한 꽃과 나무, 풀벌레들을 만지며 이름도 붙여줍니다. 관찰 도구인 루페를 사용해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백석 유아숲 체험원은 아이들이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자연형 놀이터입니다. 도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유아 교육기관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해 숲을 체험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모든 게 다 체험이거든요.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싱그러움이. 저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거를 주변에 제가 살지만 처음 봤어요. 모든 거를 다 아이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유아숲 지도사가 동행해 활동 지도도 해줍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게임도 하고 체험 활동도 하면서 자연을 이해하고 학습합니다. 어느새 숲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또 오고 싶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게임이 좋아졌어요. 꽃죽기요. 숨바꼭질은 재밌어요. 자연 친화적 유아 교육이 건강과 자율성, 창의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백석예대 유아교육과 서영민 교수는 백석 유아숲 체험원이 지역 내 영유아의 생태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연들의 오묘한 조화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자연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가치를 배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제1회 가정의 달 캠페인 다시 가정으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가정 해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정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사를 전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요즘 우리 사회는 태아의 생명이 유기되고 어린아이들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등 가정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의 해체를 막고 회복시키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캠페인은 앞으로 매년 심포지엄과 포럼, 아카데미 등 학술적 연구를 비롯해 전시회나 걷기대회 등 온 오프라인 문화 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일 코로나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인도의 교민 173명이 4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해 직항편 운항을 중단하고 내국민 수송 목적의 부정기편 운항만 허용했습니다. 귀국한 교민들은 14일간 격리 기간을 가지며 총 3차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오는 7일에는 교민 211명이 추가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군 장병이 6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대상은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19만 명과 군 장병 45만 명까지 총 64만 명입니다. 다만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화이자 외에 모더나 등 다른 백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잔여 물량이 52만 9천 회분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1차 접종자는 156만 7천 명으로 집계돼 2차 접종에 필요한 물량만 104만 회분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잔여량과 관련해 이번 주에는 2차 접종 28만 명과 기존에 예약된 1차 접종자만 백신을 맞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잔여량과 관련해 이번 주에는 2차 접종 28만 명과 기존에 예약된 1차 접종자만 백신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본사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과장 광고를 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부 구성원과 화합해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평소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11만 6천여 건으로 일평균 107건인 반면 어린이날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하루 평균 148건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낙상이 9,4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TV 뉴스 전하평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 국민당이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진 일부 지역 지방선거에서 완패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발표된 지방의회 선거 결과 인도 국민당은 5개 지역 중 4곳에서 참패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선거는 모디 총리의 코로나 위기 대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인파가 몰려들었던 모디 총리의 대규모 유세 행보가 오히려 선거 패배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SNS 계정에 인도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중국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과 인도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장면을 비교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급증한 시신을 처리하느라 화장장이 과부하에 걸린 인도 상황을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네티즌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화적인 정치적, 외교적 선택을 추구하는 국무부를 지지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동맹하에서 파이투나잇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투나잇은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겠다는 주한미군의 상징적인 구호입니다. 세계적인 유적지인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1500년 전 검투사들이 섰던 무대가 복원됩니다. 영국 BBC 방송 등은 이탈리아 정부가 콜로세움 바닥에 3000제곱미터 면적으로 나무판을 까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9세기 당시 고고학자들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현재 콜로세움은 경기장 바닥이 없는 상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리오 프란체스키니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오는 2023년 작업이 마무리되면 관광객들이 직접 경기장에 서볼 수 있으며 문화 행사도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부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해 25명 이상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오전 다카 남서쪽 시브차르시 인근 파드마강에서 승객 30명 이상을 태운 여객선이 모래 운반선과 충돌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여러 명이 더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예리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터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연임된 권득칠 총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4일 경기 용인 루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기독교 한국루터회 증경총회장 엄현선 목사는 새 리더십을 통해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인재가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권득칠 총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님이 루터대에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독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금남교회가 우간다 현지에서 사역하는 유니온 비전 미션에 예배당 건축기금 3억 9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금남교회는 2019년부터 아프리카 선교를 이어오며 우간다 전역에 21개 교회를 건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금은 30개 교회를 추가로 건축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금남교회 김정민 목사는 코로나19로 끊어진 선교의 길을 잇기 위해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다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전국교회를 순회하며 기도회를 전개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한국교회가 연합해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취지로 2007년 시작됐습니다. 올해 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중앙교회 등에서 열리며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온라인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달 29일 제25기 교회 개척훈련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 훈련은 교회 개척을 위한 컨설팅과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수료식에는 훈련을 마친 목회자 72명이 참석해 교회 개척에 대한 헌신과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은 목회자들의 수료증을 전달하며 바른 개척교회로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